나는 그날 엄마의 목을 칼로 그었다. 피가 솟구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스치던 공포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후회였다. 그 후회는 나를 15년 동안 집에서 쫓아낸 그날의 메아리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칼날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가을이었다. 서울의 오래된 한옥마을, 좁은 골목길이 물에 젖어 미끄러운 진흙탕이 된 그곳에서 나는 태어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집에서 태어나서 15년을 살았지만 태어나다라는 단어는 그 집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영원히 얼어붙은 듯 했다. 우리 집은 겉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 엄마는 이웃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련된 주부. 하지만 그 안에는 썩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나, 지은이는 그 비밀의 희생양이었다. 15살, 중학교 2학년.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을 벗으며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치찌개 냄새가 아니라 분노와 거짓의 악취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엄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내 방에서 꺼낸 듯한 편지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알았다. 학교 선배와 주고받은 아직도 철없는 연애 편지.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그 편지 속에 숨겨진 건 아버지의 불륜을 목격한 나의 고백이었다. 내가 우연히 본 장면 아버지가 회사 여직원과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걸 엄마에게 알릴까 고민하며 적은 메모였다. 하지만 엄마는 그걸 왜곡해서 읽었다. 내가 아빠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야? 이 집을 망치려고? 나는 부정하려 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지은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질 뻔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 소나기의 힘은 나를 짓누르는 동시에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그날 밤 우리는 가족 회의를 했다. 아니, 재판이었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너는 이 집의 오점이다. 나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까지 돈 줄게. 그 후에 날아서 살아. 나는 15살이었다. 가방 하나 메고 비 내리는 거리로 쫓겨났다. 그 후에 5년은 지옥이었다. 처음엔 친척 집을 전전했다. 고모가 나를 받아주긴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항상 측은지심이었다. 지은아, 내 부모님도 힘드셨어. 그 말은 나를 더 미워하게 만들었다. 학교는 포기했다.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밤에는 청소부로 일했다. 서울의 지하철은 내 유일한 피난처였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눈물을 삼키며 버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약한 소녀는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여자가 태어났다. 나는 책을 읽었다. 심리학, 복수소설, 한국의 역사 속 배신 이야기. 특히 조선시대의 궁정음모를 다룬 책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안에서 나는 배웠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지 말고 논리로 해야 한다고. 20살이 된 해, 나는 작은 카페를 차렸다. 비 오는 날의 커피라는 이름으로 그 골목 끝자락에. 돈은 모아둔 아르바이트 자금과 대출로 겨우 마련했다. 카페는 작았지만 손님들은 몰려들었다. 내 커피는 특별했다. 쓴맛 속에 숨겨진 달콤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카페는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복수의 첫 번째 무대였다. 나는 기다렸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연은 그렇게 왔다. 비 오는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엄마. 5년 만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했다. 세련된 코트, 가벼운 화장.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이 그녀의 세월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기서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카운터 뒤에서 그녀를 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어떤 걸로 할까요?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평범한 손님처럼 대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찼다. 왜 그녀가 왔을까? 우연. 아니, 서울은 좁다. 그녀는 나를 찾고 있었을 터, 가족의 죄책감.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나는 물었다. 손님, 이 동네 사시나 봐요? 익숙한 얼굴인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거짓말. 나는 알았다. 카페 문 앞에 붙은 도픈 5주년 현수막. 그 골목은 그녀의 과거였다. 그녀는 이곳을 피하려 했지만 끌려온 거였다. 커피를 내오며 나는 앉았다. 천천히 드세요. 비가 그치면 가시죠.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어색하게. 그녀는 날 모르는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딸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런 아이도 있군요. 어쩌면 다시 만나고 싶을 텐데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날 나는 그녀를 보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내 안에 불을 지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자주 왔다. 매주 비 오는 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승진했지만 불륜 스캔들로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때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지은이가 그 편지를 쓰지만 않았어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증오가 끓었다. 그녀는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그녀의 약점을 파악하라. 나는 그녀의 일상을 훔쳐보았다. 카페 CCTV, 이웃의 소문. 그녀는 이제 로컬 갤러리 큐레이터였다. 예술을 사랑하는 척하며 부유한 후원자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버지의 빚이 있었다. 불륜 후유증으로 회사에서 잘린 아버지, 이제는 알코올에 찌든 노인. 가족은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울면서 왔다. 아빠가 자살 시도했어요.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언니. 그녀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모르는 누나처럼. 그 포옹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내 손은 그녀의 등을 파고들 듯 세게 쥐었다. 고통을 주지 않지만 흔적을 남기듯. 그 만남 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15살의 내가 울부짖었다. 엄마, 왜? 하지만 깨어나면 그 울음은 분노로 변했다. 나는 카페를 넘어 그녀의 삶으로 침투했다. 소셜미디어, 공공기록. 그녀의 이름, 박미경. 48세 갤러리 아트 쇄도우의 디렉터. 후원자 목록을 훑어보니 익숙한 이름이 나왔다. 이재훈. 아버지의 옛 상사, 불륜 상대의 남편? 아니, 더 복잡했다. 그 여자는 이재훈의 비서였고 이제는 그의 첫 가족의 비밀이 얽힌 거미줄이었다. 나는 행동에 나섰다. 첫 번째 복수, 정보 전쟁. 익명 계정으로 갤러리 후원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박미경의 과거, 가족 파탄의 주범, 첨부는 아버지의 불륜 사진, 내가 15살에 찍은 그 증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메일 끝에 그녀의 딸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라고 적었다. 후원자들이 철회하기 시작했다. 갤러리의 전시회가 취소되었다. 그녀는 카페로 달려왔다. 누가 이런 짓을? 그녀의 눈은 붉었다.
나는 차를 타주며 말했다. 세상이 잔인하죠.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그녀는 나에게 기대었다.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착한 사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를 찾았다. 서울 외곽의 싸구려 원룸. 문을 두드리자 취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문이 열리고 그는 나를 보았다. 5년만 그의 얼굴은 늙고 눈은 흐렸다. 지은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 오래 만났네요. 그는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그의 불륜, 엄마의 배신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내 엄마가 먼저였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왜 충격이었다. 엄마가. 하지만 그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복수의 대상이 가족 전체가 되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에게 돈을 주었다. 카페에서 일하세요? 청소라도 그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카페 직원이 된 그는 엄마의 손님으로 왔을 때 그녀를 마주쳤다. 그 만남은 폭발이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소리쳤다. 아버지는 내가 먼저 라고 맞받아쳤다. 카페는 그날 문을 닫았다. 손님들이 피했다. 하지만 나는 지켜보았다. 그들의 싸움은 내 연극의 서곡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엄마는 갤러리를 잃었다. 후원자들이 사라지고 그녀는 프리랜서가 되었다. 카페로 오는 빈도가 잦아졌다. 지은 씨, 당신 이름이 내 딸 이름이랑 같아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우연이죠. 세상에 지은이 많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물들었다. 나는 그녀를 더 파고들었다. 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 딸, 정말 미워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돼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 그 후회는 내 무기였다. 나는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다. 심리적 고문. 그녀에게 딸 역할을 부여했다. 카페에서 그녀와 대화하며 내 이야기를 조금씩 흘렸다. 저도 가족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15살에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정말. 그럼. 어떻게 버텼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가짜 눈물. 복수했어요. 조용히 그녀는 나를 안았다. 그 안기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언니처럼 착한 사람이 도와줘서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아버지 쪽이었다. 나는 그를 통해 엄마의 약점을 더 파악했다. 그녀의 새 연인, 젊은 화가. 그 남자는 갤러리 후원자였고 이제 그녀의 버팀목. 나는 그를 만났다. 카페에서. 박미경 씨의 연인이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엄마와 아버지의 옛사진, 왜곡된 버전으로. 그녀는 아직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그는 흔들렸다. 결국 그들은 헤어졌다. 엄마는 무너졌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의 절규가 카페에 울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드러냈다. 아니, 반쯤. 언니, 당신 딸 이름이 지은이죠? 저예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침묵. 그리고 포옹.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그 포옹은 독이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한 척했지만 내 안의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다. 용서. 그건 내 연극의 일부였다. 엄마의 눈물은 진짜였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5년의 고통은 한 번의 포옹으로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카페에 더 자주 불렀다. 엄마, 같이 일해요. 갤러리 대신 여기서. 그녀는 수락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카페는 이제 우리 둘의 무대가 되었다.
손님들은 모르는 척했지만 골목 소문은 퍼졌다. 저기 쫓겨난 딸이 엄마를 고용했대. 그 소문은 나의 연료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카페 청소부였다. 그는 엄마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강요했다. 아빠, 대화하세요. 가족이잖아요. 그들의 재회는 폭풍이었다. 창고에서 들려오는 고함. 내가 불륜한 거 몰라? 너도 마찬가지야. 나는 문밖에서 듣고 웃었다. 그 싸움은 가족의 상처를 헤집는 칼날이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심리학 책에서 배운 대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어라. 엄마에게 나는 이제 구원자였다. 엄마,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그녀의 일기 쓰기. 매일 과거를 회상하며. 그녀는 썼다. 지은이를 쫓아낸 날, 비가 왔어. 내 마음도 젖었지만 후회는 늦었어. 그 일기는 내 보물이 되었다. 나는 그것을 읽으며 그녀의 약점을 더 파악했다. 그녀의 죄책감은 끝이 없었다. 어느 날 큰 손님이 왔다. 이재훈. 아버지의 옛 상사. 그는 갤러리를 후원하다가 철회한 사람 중 하나였다. 여기 커피 맛있더군. 그는 엄마를 보았다. 박미경 씨. 오랜만이야. 그녀는 창백해졌다. 나는 개입했다. 손님, 제 엄마예요. 과거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재훈은 웃었다. 옛날에 그녀 남편이 내 비서와 엄마가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늦었다. 카페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그날 밤 엄마는 나에게 고백했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 불륜 전에 내가 먼저. 다른 남자와 얘 충격. 하지만 예상했다. 그래서 날 희생양으로 그녀는 울었다. 내가 편지 쓴 게 모든 게 터진 거야. 나는 안아주었다. 이제 끝내요, 엄마.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 고백을 흘렸다. 엄마가 먼저였다고요. 아버지는 폭발했다. 술에 취해 엄마를 찾아갔다. 골목에서 그들은 싸웠다. 주먹이 날아들고 엄마의 코피가 터졌다. 경찰이 왔다. 가정폭력 소문은 더 퍼졌다. 가족은 이제 사회의 웃음거리였다. 나는 세 번째 복수를 준비했다. 재정적 파탄. 카페 수익은 좋았지만 나는 일부를 빼돌렸다. 엄마와 아버지에게 주는 도움금으로. 하지만 그 돈은 내 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익명 투자자 내가 꾸민 페이퍼 컴퍼니. 그 돈은 빚이었다. 이자로 불어나는. 엄마는 알지 못했다. 지은아, 고마워. 그녀의 미소는 나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후회. 그건 내 몫이 아니었다. 고조는 왔다. 가족 모임. 내가 주선했다. 우리 셋이 다시 시작해요. 한옥집, 옛날 집 그곳에서 우리는 앉았다. 아버지는 술병을 들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나는 말했다. 과거를 용서합시다. 하지만 그 모임은 함정이었다. 내가 녹음한 대화들, 그들의 고백을 유출할 준비. 테이블 아래 내 핸드폰이 녹음 중이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지은이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이야. 엄마가 말했다. 아버지가 맞장구 쳤다.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날 쫓아냈어요? 침묵. 그리고 눈물. 하지만 그 눈물 속에 숨겨진 건 여전한 변명이었다. 너무 젊어서. 나는 웃었다. 젊음은 핑계가 아니에요. 그 모임 후 나는 녹음을 올렸다. 익명 사이트에. 가족의 배신 이야기 조회수가 폭발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유명 갤러리 디렉터의 가족 스캔들. 엄마는 무너졌다. 지은아, 내가. 그녀의 의심이 커졌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 눈빛으로. 복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 의심은 그녀를 갉아먹었다. 카페에서 그녀의 손은 떨렸고 커피를 엎지르는 일이 잦아졌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걱정하는 척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내가 날 용서한 게 진짜야. 나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이제 네 번째 단계, 고립. 나는 아버지를 이용했다. 아빠, 엄마와 다시 사귀세요. 용서의 상징으로 그는 동요했다. 그럴 수 있나? 하지만 나는 설득했다. 지은이를 위해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어색한 저녁 식사, 손잡기. 골목 사람들이 봤다. 저 집안 화해하나 봐 소문은 반전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였다. 아버지에게 나는 지시했다. 엄마의 비밀을 더 파헤쳐요.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보았다. 새 연인과의 메시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재훈 씨, 맞나요? 엄마는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무너졌다. 또 이 또야. 그는 나에게 달려왔다. 나는 위로했다. 아빠, 증거 모아요. 사진, 메시지 스크린샷. 나는 그것을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녀는 부정했다.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가족은 다시 갈라졌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엄마는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엄마 혼자 두지 마. 나는 그녀를 데리고 여행을 갔다. 제주도. 마음 추스르자 바다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가난했던 과거. 엄마도 버림받았어. 그래서 너한테 공감. 그건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엄마,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주에서 돌아온 후 나는 그녀의 친구들을 끊었다. 엄마, 그 사람들 믿지 마요. 배신자예요. 그녀는 고립되었다. 카페, 집, 나, 그게 전부. 고조는 아버지의 자살 시도였다. 다시. 원룸에서 발견된 빈 약병. 경찰이 왔다. 자녀분, 나는 달려갔다. 엄마도.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내 아빠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말했다. 엄마 탓이에요. 그녀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그 순간 나는 칼을 느꼈다. 아니, 진짜 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말은 칼날이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깨어났다. 지은아, 미안해.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내 엄마. 그녀는 악마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 후 나는 그를 카페로 데려오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직장. 아빠, 멀리 가세요? 휴식. 그는 갔다. 부산으로.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엄마는 이제 나에게 의지했다. 지은아, 엄마 내 거야. 그 말은 내 승리였다. 하지만 불완전했다. 나는 5번째 복수를 준비했다. 법적 복수.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으로. 박미경, 미성년자 학대 혐의. 15살에 쫓겨남은 법적으로 학대였다.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충격받았다. 이게 무슨. 법정에서 그녀는 나를 보았다. 지은아, 나는 증언대에 섰다. 네, 엄마. 당신이 날 버렸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판사는 엄마에게 벌금과 상담 명령. 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었다. 명예의 상실. 언론이 달려들었다. 모녀간 복수소송. 그녀의 삶은 끝났다. 갤러리 문은 영원히 닫혔다. 그 후 그녀는 카페로 돌아왔다. 지은아,
용서해줘, 나는 말했다.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잊지 마요.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진짜 눈물. 고통의 잔재. 법정 후유증은 그녀를 변화시켰다. 엄마는 더 이상 세련된 여자가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풀렸다. 카페에서 그녀는 홀로 앉아 창밖을 보았다. 지은아, 엄마가 다 잃었어. 나는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새 시작은 내 통제 아래였다. 나는 그녀에게 약을 먹였다. 아니, 정확히는 영양제. 하지만 그 안에 섞인 건 불안 완화제. 과다 복용으로 그녀의 정신이 흐려졌다. 엄마, 피곤하시죠? 이거 드세요. 그녀는 순종적이었다. 그래, 지은아, 카페 손님들은 줄었다. 소문 때문. 저 집, 미쳤대. 아버지는 부산에서 연락 왔다. 지은아, 내 엄마 상태가. 나는 그를 불렀다. 아빠, 오세요. 마무리 지어요. 그는 왔다. 여전히 술 냄새가 났다. 우리는 셋이 앉았다. 가족 모임. 엄마는 혼란스러워했다. 여보. 지은아. 대화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나는 녹음기를 켰다. 아빠, 엄마의 모든 비밀 말하세요. 아버지는 쏟아냈다. 불륜, 돈 도둑질, 심지어 나의 출생 비밀. 지은이는 내 딸이 아닐 수 있어. 충격. 엄마가 소리쳤다. 거짓말, 하지만 DNA 테스트를 제안한 건 나였다. 진실을 알자 우리는 병원 갔다. 결과, 아버지의 피는 아니었다. 엄마의 옛 연인, 그 젊은 남자. 엄마는 무너졌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날 원하지 않았군요. 이 아버지는 떠났다. 이제 끝이야. 그는 다시 원룸으로. 자살 시도는 반복되었다. 이번엔 성공할 뻔. 병원에서 나는 그를 봤다. 아빠, 포기 마세요. 하지만 내 말은 빈 껍데기였다. 엄마는 이제 환자였다. 정신과 상담, 약. 나는 그녀를 돌봤다. 엄마, 제가 엄마예요. 역할 역전. 그녀는 나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고문을 계속했다. 밤에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 때문에 아빠가 죽을 거예요. 그녀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비명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고조는 왔다. 언론 인터뷰. 내가 주선했다. 가족 배신의 생존자. TV에 나와 나는 말했다. 부모님은 날 버렸지만 나는 용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시청률이 폭발했다. 엄마는 봤다. 지은아, 왜? 그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대답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 후 아버지의 장례식. 그는 결국 자살했다. 술과 약으로. 장례장에서 엄마는 울었다. 내 탓이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 탓이에요. 하지만 장례 후 나는 그녀를 버렸다. 엄마, 혼자 계세요. 카페는 닫아요. 그녀는 절규했다. 지은아, 가지 마. 나는 갔다. 새로운 삶으로.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단계, 영원한 고통.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당신의 삶은 이제 나예요. 후회하며 사세요. 편지 속에 모든 증거. 녹음, 사진, DNA. 그녀는 찾아왔다. 카페 폐업 후 내 새 아파트로. 지은아, 죽이고 싶어. 그녀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칼을 빼앗았다. 아니, 그녀가 떨어뜨렸다. 엄마, 그건 당신 거예요. 그녀는 무너졌다. 경찰이 왔다. 자해 시도.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이제 끝이에요. 끝. 그건 착각이었다.
엄마의 입원은 내 최종 복수의 서막이었다. 병실에서 그녀는 나를 봤다. 지은아. 왜 이렇게까지? 나는 창가에 서서 말했다. 5년, 엄마. 그 고통을 느껴보세요. 그녀의 눈은 텅 비었다. 의사는 말했다. 우울증, 자살 충동.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봐주세요. 아버지의 장례 후 나는 상속을 받았다. 그의 보험금, 작은 돈. 하지만 그 돈은 엄마의 치료비로 갔다. 엄마를 살리자. 나는 그렇게 말했다. 병원 직원들은 나를 칭찬했다. 착한 딸. 하지만 그건 아이러니였다. 나는 그녀를 살리면서 죽이고 있었다. 매일 방문, 매일 독설. 엄마, 당신 때문에 아빠가 갔어요.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그녀는 퇴원했다. 하지만 집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작은 원룸을 구해줬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세요. 그녀는 고마워했다. 고마워, 지은아. 하지만 그 원룸은 감옥이었다. 창문은 작고 이웃은 소란스러웠다. 그녀의 일상은 나의 감시 아래. CCTV, 매일 전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나는 내 삶을 재건했다. 새 카페, 새로운 비. 성공했다. 손님들은 몰려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공허했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15살의 나, 비 내리는 골목. 엄마, 울음이 나왔다. 엄마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 다시 가족이 돼. 나는 찢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내 가슴을 찔렀다. 후회. 그건 엄마의 목. 나는 전화했다. 엄마, 만나요. 우리는 만났다. 공원 벤치. 그녀는 늙었다. 지은아, 엄마 사랑해. 나는 말했다. 저도요. 하지만 늦었어요. 그 만남 후 나는 마지막 행동을 했다. 그녀의 과거를 공개했다. 책으로. 쫓겨난 딸의 고백. 베스트셀러. 그녀는 봤다. 이게 내 복수. TV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네, 하지만 이제 자유해요. 엄마는 다시 입원했다. 자살 시도. 이번엔 나는 가지 않았다. 엄마, 혼자 싸우세요. 그녀의 마지막 편지. 미안해. 사랑해. 나는 울었다. 진짜로. 5년 후 나는 성공한 사업가. 카페 체인, 책 집필. 하지만 그날 우연히 그녀를 봤다. 거리에서. 그녀는 살아 있었다. 노숙자처럼.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멈췄다. 엄마, 우리는 안겼다. 진짜 포옹. 하지만 그 포옹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이게 복수의 끝이에요. 영원히 후회하세요. 그녀의 몸이 떨렸다. 나는 떠났다. 비가 내리는 골목으로.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상처투성이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기도 하다. 15살의 소녀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괴물이 섰다. 하지만 괴물도 울 수 있다. 매 비 오는 날. 그리고 그 감정은 우연한 재회의 날처럼 영원하다.